수급이 몰리는 곳에 수익이 있다. 자, 수급 로드맵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실 새로운 전문가 세 분 모셨습니다. 이창대 장인투자클럽 대표, 권영우 오리드홀딩스 대표, 김태성 ISF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이렇게 새롭게 세 분이 등장을 해 주셨는데, 김 본부장님부터 우리 시청자분들께 간략한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에게 참 지루할 수 있는 이 시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종목과 전략을 매주 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기대를 많이 해보도록 하겠고, 우리 센터에는 권 대표님 앉아 계십니다. 일단 첫 방송인데 이제 양쪽에 좀 든든하신 분들이 계셔서 좀 이렇게 서포팅하면서 좋은 전략들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뭔가 이렇게 세 분의 모습을 보면 카메라도 한번 비춰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그룹 같아요. 가운데만 딱 이렇게 센터만 의상 색깔이 좀 다르고요. 양쪽이 비슷하게 맞춰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 대표님도 함께 해주시는데 시청자분들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항상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열심히 한번 정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우, 좋습니다. 오늘 세 분은 굉장히 진중한 인사를 좀 남겨주시는 걸 보니까 알찬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 그 진중한 모습이 조금은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는 순서도 잠시 후에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급이 몰렸던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드맵 보시죠. 자, 쭉 나오고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삼성물산, 반도체, 바이오, 자동차, 2차전지 등등등 꽤 다양한 쪽으로 수급이 몰렸던 것 같은데요. 이제 주사위를 굴려보면서 말을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창대, 권영우, 김태성 우리 대표님들 순서대로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죠. 이 대표님 주사위부터 굴려보겠습니다. 굴려 주사위. 자, 첫 번째 주사위 굴러갑니다. 숫자는 3이 나왔습니다. 3칸 이동하면요. 자, HD, 현대, 일렉트릭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달 전에 고점 부근까지 온 것 같은데 수급도 몰리고 있는 이 기회 뚫을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HD 현대일렉 같은 경우에는 이제 11월부터 해서 12월까지 좀 쉬어가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부터 추가적인 흐름이 좀 나올 것인지 기대를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이 데이터 센터 수요 자체가 여전히 좀 강력하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부터 해서 최근에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이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가 하드웨어 단에서 이제 데이터 센터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앞으로도 한번 순환매가 한 번 더 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데이터 센터에 이제 들어갈 만한 이 전력 인프라들도 한 차례 이제 강력한 슈팅이 나와줬는데 오랜 시간 올라가긴 했습니다. 4, 5년 가량 올랐는데, 아무래도 지금 구간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려면 수주잔고가 쌓인다라든지 한 번 더 모멘텀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송전전압이 이제 한 500kV 정도에서 765까지 이제 확대가 되는 국면으로 넘어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가 AI 산업도 병목 현상이 이제 가장 좀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 그게 이제 전력 부족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AI 산업이 앞으로 좀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 데이터 센터를 비롯한 인프라 수요가 아직까지는 좀 강할 것 같다, 이렇게 좀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위치를 제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달 전 고점 부근까지 왔거든요. 여기서 또 조정을 받을지 아니면 뚫고 100만 원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데, 어떻게 매수를 해볼까요? 아니면 좀 지켜볼까요? 저는 좀 관망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조정이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하시는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조정 가능성이나 이제 상승 가능성 저는 다 열어두고 있기는 한데, 그걸 조금 더 안정적인 타점으로 보는 건 저는 전고점을 좀 돌파하는 시점을 보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제 이 주가가 바닥에서 움직이기 시작한 종목이면 모르겠는데, 현대일렉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상승 흐름을 보여준 지가 거의 한 5년 가까이 굉장히 많은 상승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이제 진입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 어찌 보면 좀 횡보하고 있는 자리에서 진입하기보단 확실하게 상승을 확인하고 들어가는 자리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90만 원 가격대 1차적으로 매물대 돌파가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공략을 한번 노려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미리 좀 매수 접근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6년도 이제 실적 발표가 하나하나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때 한번 주가가 90만 원 위로 돌파하는지 보고 그걸 확인하고 나서 좀 더 높은 가격에 사더라도 그게 더 안정적일 거라고 좀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 달 전 12월 초 중순에도 90만 원 선에 도전을 하다가 한 차례 꺾였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90만 원 돌파하는 지점을 매수 타점으로 보고 지금은 당장 관망을 하자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종목 HD 현대일렉트릭 함께 알아봤고요. 자, 이제 권영우 대표의 주사위를 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굴려올려 주사위. 자, 초록색 말이 움직입니다. 몇 칸 갈까요? 5칸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화 에어로 스페이스 나왔습니다. 자, 100만 원에 다시 도전하는 HD 현대일렉트릭을 먼저 알아봤는데 100만 원 달성에 성공한 한화 에어로 스페이스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주사위 아이디어가 되게 좋네요. 마음에 드십니까? 예. 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국방 예산을 2026년도에 지금 잡혀 있는 게 1,300조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앞서서 조선일 매니저님께서도 잘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이거 지금 증액을 요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게 1,300조에서 2,000조까지 되니까 대략 한 45% 정도 늘어난 수치인데 이게 일단은 방산센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단순히 어떤 이 코멘트 하나만으로 이 방산센터 중에서도 뭐 하나에로스페이스가 오늘 9% 정도 상승이 나고 이런 이유가 아니라 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맥락을 봤을 때 최근에 일어났었던 그 사건들을 보면 베네수엘라 그 마두로 정권을 이제 무력으로 진압을 해서 이제 그런 사건도 있었고 이제 교체를 하고 또 최근에는 불과 며칠이 안 됐어요. 그 사건이 이은 다음에 바로 이제 그린란드 쪽 아시죠? 예. 덴마크령이 있는 그린란드를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이 사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쪽 공화당 그 진영 내에서도 좀 반발이 좀 심한 부분도 있지만 뭐 이거를 무력으로 또 이제 뭐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게 유럽 내에서 지금 국방비 지출에 대한 니즈가 좀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태도가 이전과는 다르구나라는 거를 유럽이 지금 인식을 하고 있고 그리고 러시아랑 우크라이나의 그 전쟁 사태에서도 이 나토가 사실은 뭐 구경꾼에 뭐 전략했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을 정도로 그동안 너무 좀 어떻게 본다면 해이해졌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반성하는 그런 시기가 왔기 때문에 이제 국방비 지출을 유럽이 늘리려고 본격적으로 GDP 대비 3%에서 3.5% 정도 늘린다고 계획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좀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폴란드의 지금 천무 관련해서 생산 거점을 지금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지금 발판을 삼아서 좀 도약할 수 있는 그러니까 파트너십 강화하기가 굉장히 좋은 그런 종목이 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천무 폴란드 계약건도 한 5조 정도가 나왔었고 소모품이 이제 미사일에 대한 공급 판매 계약도 나왔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굉장히 매력 있는 구간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정리해봐도 되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천조국이라고 불릴 당시에도 사실 미국이 세계 최대에서 국방비를 가장 많이 쓰는 나라였고 그 하위에 있는 꽤 주요권 나라들을 다 합쳐도 그에 뭐 버금가지 못한다 이래서 주목을 받았던 건데 이제 2,000조까지 올린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방산 쪽이 주목받는 일이 조금 더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예상은 충분히 가능하겠고요. 하지만 주가는 항상 저항을 맞거나 기술적인 분석도 함께 필요하기 마련이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보면 이제 지난 종가 기준으로 보면 전고점까지 다 온 것 같거든요. 110만 원인가요? 예, 정도까지 와서 이때 지금 사도 되는지 아니면 조금 조정을 더 기다려봐야 되는지 궁금한데요. 저는 남자라면 과감하게 지금 구간에서 좀 매수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자 시청자분들은 좀 기다려요? 그래서 여자 시청자분들도 여자 시청자분들 좀 조정이 나오면 예. 좀 이렇게 소극적으로 매수. 예, 너무 진지하게 않으셔도 됩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조금 강하게 매수 의견을 주시는 거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신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구간에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전고점 부근에서 거래 대금이 상당히 많이 터졌습니다. 이 거래 대금을 누가 터뜨렸냐라고 봤을 때 수급적으로 연기금을 포함해서 뭐 기관,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맞아요. 이전 고점에 대한 매물을 지금 소화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보통 이제 전고점을 돌파한다라고 했을 때 많은 투자자분들이 야 이거 좀 고점 아니야? 너무 높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그게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넘어가니까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굳이 확률로 따진다면 시가 매수로 들어가도 50% 이상은 수익 날 확률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새 또 장세가 좀 좋잖아요. 유동성 장세이기도 하다 보니까 올라가는 종목이 계속
주도주 성격으로 좀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 또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시장을 주도했지만 어쨌건 오늘 같은 경우에 봤을 때도 오션 만길 변동성이 있었던 것도 있었고 수급이 이탈하면서 어떤 새로운 섹터로 수급이 몰릴 가능성도 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지금 구간에서 매수를 해봐도 좋은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50% 지금 들어가도 50% 이상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실 어떤 종목이냐 그리고 어떤 모멘텀을 갖고 있느냐와는 상관없이 주가가 100만 원권에 들어가면 뭔가 좀 부담스럽긴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많이 봤죠. 뭐 효성중공업도 있었고 삼양식품도 있었고 100만 원 달성하고 조정 거의 없이 바로 뭐 150만 원, 200만 원까지 가는 모습들을 봤기 때문에 이번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매수 의견 주신 만큼 앞으로 관심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은 우리 김태성 본부장님 주사위를 굴려보겠습니다. 굴려 주사위. 자, 이번에는 숫자 1이 나오는군요. 한 칸 전진해 보겠습니다. HD 현대중공업. 저희 앞선 이제 코너에서 한화오션을 좀 알아보기도 했는데 모멘텀은 대체로 비슷한가요? 뭐 비슷하다고 할 수 있고요. 여기 이제 몇 가지 조금 더 이야기를 드려보면 참 트럼프 행정부와 동행 혹은 협업을 할 때 좋은 점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이라고 한다면 약속을 지킬까 말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마스카 프로젝트 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수주를 안 주면 어떡하지라는 많은 고민들이 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4분기에 실제 이 조선사들에 대한 수주 잔고가 조금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고 그런 어떤 실망감들이 주가에 반영이 되다 보니 다른 기업들 혹은 다른 섹터들 다 올라갈 때 조선사들이 그렇게 좋지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연초부터 굉장히 좋은 수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것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환호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도 잘 가는 과정 중에 조선사들까지도 최근 3거래일 동안 가장 좋은 시세를 내고 있는 것이 포인트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작년 우리가 상반기에 조선 이제 빅사이클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소 좀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죠. 일단 첫 번째로는 신조선가에 대한 추이 그리고 신조선가만큼 중고선가도 올라와 줘야 되는데 이 두 가지의 가격만 만약 작년 초반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대로 올라가게 된다면 지금 받아놓은 수주 잔고의 판매 가격이 굉장히 높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긍정적으로 보셔도 저는 괜찮다라는 의견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저희가 한번 짚긴 했는데 네. 이 캐나다 잠수함 사업 관련해서 기대감이 상당히 높습니다. 일단 우리 측에서는 3월 정도까지 이 제안서를 좀 마련할 것으로 보이고 네. 지금 뭐 단독 보도로 나온 소식을 보면은 이달 말에 우리 정부에서도 그리고 현대차그룹이나 그리고 한화오션에서도 방문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네. 관련해서 기대감도 클 것 같은데 반대로 혹시나 자칫 좀 수주에 실패하면 주가가 좀 출렁이지 않을까 걱정도 되거든요. 이에 네. 대한 뭐 우려 혹은 관망을 좀 해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만약에 이제 신사업이라고 생각했던 MRO 수주가 떨어져서 조정이 나오면 그건 기회죠. 네, 왜냐 우리가 지금 MRO 때문에 조선사 보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MRO는 그냥 플러스 알파인 거고요. 되면 좋은 거고 안 돼도 크게 지금은 당장 상관없다. 전체 시가총액이 지금 HD현대중공업 기준으로는 61조입니다. 뭐 하나오션도 시가총액이 조단위죠. 근데 MRO를 통해서 우리가 벌어들일 수 있는 금액 잘해봐야 수십억, 수백억 기준밖에 아직은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작다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게 안 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지금 투자해야 되는 근간이 흔들리는 것은 아니지 않겠는가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의견은 매수이신 거죠? 네, 저는 매수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의 그린란드 언급이 계속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실적의 기대감 유효하다. 그리고 미 선사 위주의 고부가 제품에 대한 수주 끊임없이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 대표님 차례인데 이 대표님은 이런 형식의 게임을 좀 많이 즐기셨나요? 어렸을 때? 대학생 때 핸드폰으로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 잘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액 결제를 안 해가지고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결제를 요구하진 않습니다. 대신 다행입니다. 직접 주사위를 굴리시기를 주문드리거든요. 그런가요? 자, 제가 앞서서 굴려 주사위라고 이렇게 네. 주문을 외쳤잖아요. 이번에 직접 한번 굴려보시죠. 굴려 주사위. 자, 굴렸습니다. 숫자 몇이 나올까요? 보시죠. 예, 역시 유료 결제는 아니더라도 마음을 담는다면 높은 숫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6칸 전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번에 저 꼭지점까지 가네요. 한국항공우주가 나왔습니다. 자, 작년에 정말 뜨거웠던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가가 한 3배 가까이 올랐던 걸로 기억이 드는데 지금도 주목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한국항공우주가 제가 보기에는 그 방산 관련된 기업들 안에서는 그래도 많이 오르긴 했는데 덜 올랐다라고 좀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앞서서 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방산 모멘텀도 물론 있지만 올해 이제 하반기에 스페이스X 상장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각종 이제 기업들이 모두 수혜를 받겠지만 한국항공우주도 거기에서 같이 좀 테마가 형성되면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꽤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무엇보다 이제 방산 관련된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좀 올라가는 분위기를 지금 형성해주고 있는데 앞서서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이제 트럼프 정권에서 이제 더 이상은 우리가 전 세계 경찰 역할을 하지 않겠다. 너희 이제 뭐 지켜주지 않는 건 아닌데 미국에 좀 보호를 받으려면 돈은 좀 내야 돼 이런 거거든요. 소액 결제 유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그 국방비라는 게 소액 결제 수준으로 끝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준으로 좀 본다라고 하면은 전 세계적인 이제 국방비 증액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미국만 하더라도 앞장서 가지고 GDP 대비 뭐 한 5% 정도까지도 생각을 한다. 뭐 2,000조국 될 것 같다 말씀해 주셨는데 나토 같은 경우에도 뭐 유럽 전반적으로 이제 GDP 대비해서 한 3% 정도까지 뭐 증액을 이제 뭐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 한국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크게 벗어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 세계적인 이런 그 방위비 증액이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고 뭐 러우 전쟁을 통해서 유럽 같은 경우에도 많은 부분들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수준에서 국방비 증액은 앞으로 계속 불러올 바람이다. 뭐 수주가 좀 주춤할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인 수주 증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한국항공우주가 이제 26년 올해부터 내년까지 완제기 수출 부분에서도 매출 급증이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2분기부터는 KF-21 블랙원 국군 인도도 이제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높은 수주 잔고가 이제 앞으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그 완제기, 전투기 기반으로 해서도 스텔스기로 또 업그레이드 가능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항공우주가 뭐 하반기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스페이스X 상장 모멘텀까지 같이 좀 묶어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연기금을 중심으로 해서 기관의 순매수가 굉장히 잘 들어오고 있는 종목인데 올해가 붉은 말의 해이잖아요. 이렇게 붉게 양봉을 켜면서 사상 최고가 랠리를 달리고 있는 한국항공우주 올라타야 됩니까? 저는 아직은 관망 의견 드리겠습니다. 왜요? 앞서서 굉장히 좋게 말씀을 해주시지 않았나요? 굉장히 좀 좋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 좀 이게 사람 마음이 욕심이 한두 끝도 없잖아요. 네. 좀 눌림을 줬으면 어땠을까. 네, 눌림을 주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마음에서 예. 관망 의견을 드렸습니다. 근데 작년부터 제 관념이 완전히 깨진 게 가는 종목들이요 기회를 안 주더라고요. 그래요, 맞아요. 예. 저도 그래서 좀 불안하긴 합니다. 그러면 그래도 네, 그래도 저는 관망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옆에서 권 대표님이 남자답게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 눈빛을 보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뭐 각자 스타일이 있는 거니까 자 관망 의견으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카메라가 굉장히 일찍 권 대표님을 잡아주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요구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거 해야 되나요? 그거 해야죠. 네. 뭔가 자막이 하나 올라온 것 같은데요. 뭐라고 써 있나요? 제가 잘 안 보여서. 돌려 주사위라고 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직접 좀 해달라고 재밌게 해달라고. 우리 시청자분들과 소통을 또 항상 잘 해주시니까 이렇게 요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돌려 주사위. 예, 주사위가 땅으로 꺼질 것 같지만 한번 굴려보겠습니다. 가시죠. 이거 봐요. 숫자 1 나오잖아요. 다시 기회를 드리고 싶지만 저희는 한 번 굴리면 돌릴 수는 없습니다. 한 칸 전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칸 전진하면 한미 반도체로 가는데 새해 들어서 가장 아마 많이 시청자분들께서 주목하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20만 원을 결국 뚫어내는 모습까지 보였는데 이후에는 살짝 좀 조정을 받았어요. 네네. 일단은 오늘 사실 반도체주들이 장 초반에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영업이익이 20조가 나오면서 이게 재료 소멸이 아니라 뭔가 이게 정말 진짜 확정적으로 그러니까 확신의 메시지가 실적 발표에 녹아져 있다라고 해석을 하면서 장 초반에 좀 올랐는데 아무래도 오늘 옵션 만기이다 보니까 며칠 전에 이제 콜옵션을 이제 베팅을 해왔던 외국인이 이제 포지션적으로 이제 수익을 실현을 하고 오늘 좀 포트폴리오에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좀 매물이 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 반도체 분봉을 보더라도 삼성전자가 올랐다가 떨어지는 거랑 비슷하게 갑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한미 반도체가 뭐 하는 기업이냐라고 했을 때
다들 잘 아시겠지만 HBM의 핵심 장비 기업이죠. TC본더 국내 1등 기업인데 정말 필수적인 장비 기업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떨 때 올라가냐라고 했을 때 종합 반도체 회사들이 지금 막 매출이 잘 나오고 있지만 이 수요를 더 이상 감내를 못 하겠다. 더 이제 공장 증설을 하고 라인을 HBM 라인을 늘리고 확장을 해야겠다. 그러니까 캐펙스 확장을 할 때 이제 장비가 이제 투입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때 이제 오르는 게 바로 장비주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삼성전자나 이제 하이닉스나 국내에 이제 증설을 약간 좀 딜레이를 했어요. 왜냐하면 사실 공장 증설을 하려면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송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기 인프라가 굉장히 예. 약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산맥이 많잖아요. 태백산맥도 그렇고. 그래서 이 원전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설치를 뭐 어디다 하냐 뭐 이런 문제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생산된 전기를 뭐 남해라든지 동해 그리고 뭐 서해 쪽에서 생산된 거를 어떻게 하면 이 반도체 공장으로 끌어올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좀 최대 난제였거든요. 근데 이제 저번에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랑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랑 이제 만남 이후에 이제 대규모 투자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거는 송전 인프라가 어느 정도 지금 완성이 됐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할 무렵에 이제 평택 공장에다가 P4 라인을 공장을 증설을 이제 재개한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한미반도체가 오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이제 공장 증설은 그럼 어느 정도 이제 시작이 되니까 장비 발주가 될 수 있겠구나. 그리고 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TC본더라고 하는 거는 이제 원래 이제 안정적인 매출을 내고 있는 기업이 분야가 있지만 새롭게 출시된 이제 빅다이용 AI 반도체 빅다이용 FC 본도를 출시하고 이게 대만에다가 지금 납품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주가 상승 동력에 대한 재료도 충분히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좀 부담이 되는 자리이긴 합니다. 이거.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모멘텀을 말씀을 해 주셨고 사실 오늘장의 흐름을 뭐 그동안의 급등에 대한 일부 조정, 뭐 차익 실현 매물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여기에 찬물을 끼얹는 발언이 하나 있었잖아요. JP모건에서 한미반도체 삼성전자 납품 그렇게 확신해서는 안 된다라는 식의 얘기를 했고 비중도 축소 의견으로 달면서 목표 주가 15만 원 그대로 유지했거든요. 그러면 지금보다도 더 낮은 수준인데 어떻게 남자답게 이 발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그게 저는 말씀드릴 수 있는데 외국계 리포트가 그렇게 쓰는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공매도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공매도 잔고를 보면은 공매도 잔고가 되게 많아요. 예. 한미반도체가. 그러니까 보통은 그런 리포트가 나오면 숏에 베팅했을 확률이 높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고 실제로도 지금 그렇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전의 전쟁이니까 공매도가 계속 늘어난다라고 했을 때 수급적으로 좀 더 눌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서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매수였지만 예. 한미 반도체는 공매도 잔고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좀 더 지켜보는 게 어떨까 좀 조심스럽게 좀 관망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한미반도체는 최종적으로는 관망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김태성 본부장님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사위 한번 직접 굴려주실까요? 네, 돌려 주사위. 네, 주사위는 굴리는 거고 돌리는 건 돌림판인데 네. 약간 섞어주셨습니다. 숫자 3이 나왔고요. 3칸 한번 전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칸 어딘가요? 효성으로 가네요. 자, 효성 중공업은 얘기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비교적 상대적으로 효성에 대한 얘기는 저희가 방송에서는 많이 안 다뤘던 걸로 네. 기억을 하거든요. 오늘 수급이 몰렸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여러분들이 HTS의 효성을 치면 두 기업이 나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효성이 나오고요. 또 한쪽에서는 HS 효성이 나옵니다. 같은 듯 다른 회사라고 좀 보시면 돼요. 일단 형제가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효성입니다. 효성은 효성 TNC와 효성 중공업을 가지고 있는 지주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데이터 센터 확장에 따른 수혜를 온전히 받아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앞서 이제 HD현대엘렉트릭과 일맥상통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데이터 센터 혹은 AI, 반도체 산업의 발전이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전력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지주사의 단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다 같이 계열사나 자회사가 성장하면 좋겠지만 그중에 꼭 한두 기업은
힘든 시기를 겪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효성 TNC인데 이쪽도 이제는 어느 정도 개선하는 모습을 좀 보이면서 스판덱스 시장에 대한 개선세를 우리가 지금 확인을 할 수 있는 4분기 실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중국에서 폭발적으로 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YOY 기준으로 약 6에서 7% 정도의 수요 회복하는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에 저는 효성이라고 하는 지주사에 대한 관심도를 여러분들이 가져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특히나 고배당 그리고 잉여금이 많은 기업을 여러분들이 한번 꼭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잉여금이 많다라는 것은 앞으로 주주 환원을 통해서 주주들에게 배당이 되었든 자사주 소각이 되었든 어찌 되었든 주주들에게 많이 나눠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보면 저는 오늘 효성이라고 하는 기업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실 때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효성의 주가 추이를 보면 작년에 11월 정도에 꽤 많이 잘 갔다가 그 이후로는 사실 이게 차트만 보면은 약간 손이 잘 안 나가는 차트 같기도 한데 그동안에 보면은 외국인들은 몇 거래일 빼고 계속 담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국인뿐만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도 많이 담아낸 효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효성뿐만 아니라 같은 선상에 놓고 보면 효성중공업도 있고요, HD 현대일렉트릭도 있고, LS 일렉트릭도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AI 산업의 병목이 반도체 칩이 아니라 다들 전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에 저는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본다면 지금의 구간도 물러설 때라기보단 없으신 분들이 뭐 가령 15만 원, 16만 원대 물려 계신 분들은 지금의 위치에서 추가 매수라기엔 부담스럽지만 그렇지 않고 신규 매수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지금 구간에서의 분할 매수는 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이제 구리 가격 상승하죠. 구리 가격이 여기에 많이 들어가는 원자재인데 원자재가 상승을 하면 당연히 판가를 전이할 수 있다, 전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더 이해하기 쉽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효성의 최종 의견은 매수 그리고 분할 매수라는 점까지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한 턴 남았습니다. 마지막 주사위가 될 것 같은데요. 자, 이 대표님 주사위부터 굴려보겠습니다. 굴려 주사위. 자, 숫자 2가 나왔습니다. 두 칸 전진하면요. 어디로 갑니까? 자, 기아로 가는군요. 기아 오늘 일단은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어제는 잘 갔는데 오늘은 약간 조정.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일단 이제 우리가 자동차 산업을 본다라고 했을 때는 최근에 이제 좀 고리타분한 업종이 많이 변화가 됐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혁신 업종들을 볼 때 금리 인하 시기에 주목을 많이 받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무래도 투자금이 들어와야 되고 이자가 낮아야 부담이 좀 적은데 사실 뭐 화학도 그렇고 우리가 차화정이라고 하는 섹터들은 전통적으로 좀 고리타분합니다. 뭐 경기 안 좋아지면 떨어졌다가 경기 좋아지면 올라가고. 근데 우리가 2020년도, 21년도 당시에 화학이 2차 전지라는 혁신을 만나면서 상당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고, 이번에 금리 인하 시기에는 자동차가 자율주행과 로봇을 만나면서 다시 또 새로운 혁신을 받으면서 프리미엄을 부여받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던 자동차 산업과는 좀 다를 것이다, 이렇게 좀 봐야 하고, 그리고 전통적인 자동차 산업으로 보더라도 이 불경기가 이제 끝나고 호경기로 넘어가는 구간입니다. 뭐 아직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으나 어느 정도 이제 사이클상으로 앞으로 호경기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이제 유동성이 이제 시작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점을 좀 감안해 보면 우리가 현대차 그룹이 세계적으로 좀 어느 정도 그 순위권을 올리고 있는지가 또 중요할 것 같은데, 전 세계 판매량이라든지 영업이익 순위를 보더라도 밑에서부터 차곡차곡 올라와서 이제 뭐 3위 그리고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2위까지 올라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현대차 그룹이 폭스바겐을 이기는 날이 올 거라고는 어렸을 때 감히 상상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이 불경기 때 점유율 확장을 하고 미국 진출을 한 효과가 이제 호경기로 가게 되면 훨씬 더 시너지가 터질 거라고 봅니다. CES 2026도 있고 현대차 대비해서는 기아가 너무 못 갔어요. 아직 전고점 돌파도 뭐 시원하게 돌파했다라는 느낌은 못 봤거든요. 그래서 이번 CES 2026이 끝나고 나서부터는 AI 로보틱스 제품이나 기술도 많이 공개한 만큼 기아도 이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고, 뭐 정의선 회장과 젠스랑 CEO 회동을 이제 비롯해서 아이오닉 5 기반의 로보택시가 이제 미국 진출을 하게 되면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봇 모멘텀도 많이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주신 걸로 보아서 매수 의견입니까?
네, 이거는 다행히 매수 의견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궁금한 게 현대차하고 기아하고 항상 이렇게 좀 나란히 놓고 비교를 하게 되잖아요. 네. 오늘 수급 로드맵에는 현대차가 없었지만 만약에 두 종목 중에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 그러면 어떤 종목이 좀 더 낫겠습니까? 아무래도 길게 본다면 그래도 저는 현대차가 좋다고 보고요.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 이미 좀 늦긴 했는데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동차에 혁신이 들어갔기 때문에 저는 현대차 그룹 안에서 현대모비스나 오토에버 같은 뭐 자율주행이나 로보틱스 사업이 들어가 있는 기업들이 많이 좀 주목을 받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아무래도 눌림목을 좀 많이 주기도 해서 13만 원 신고가 돌파 전에 좀 선취매하기 괜찮은 자리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기아를 이제 매수 의견을 드리고요. 뭐 현대차에 이어서 로봇 자율주행 모멘텀으로 같이 한번 또 상승을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기아도 함께 주목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 의견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권 대표님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반도체 위치에 있는데요. 자, 주사위 어디까지 갈까요? 올려 주사위. 자, 숫자 4가 나왔습니다. 4칸 전진하면요. 알테오젠으로 가는군요. 저희가 최근에 워낙 뭐 다른 종목들이 핫한 것들이 많다 보니까 제약바이오 얘기 그리고 알테오젠 얘기를 잠깐 못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큰 행사 다가오고 있으니까 지금 주목을 해봐야겠죠? 네, 일단 당연히 알테오젠은 제가 매경에서 다른 프로에서도 여러 번 강조 드렸던 종목인데 이 알테오젠은 사실 얘기하자면 이 종목의 장점만 얘기하자면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주가 얼마부터 말씀하셨어요? 이게 제가 30만 원대부터 말씀드렸습니다. 30만 원대부터 계속 강조하고 지난번에 이제 독일 지방법원에 이제 할로자임이 특허 소송 걸어서 이제 가처분 인용되면서 급락이 나왔었던 그렇죠. 그런 종목이죠. 그리고 급락이 나오고 나서 제가 요 구간에서 그때 프로그램에 이제 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그때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이 알테오젠이라고 하는 기업은 이제 항암 치료제를 주사를 맞을 때 그걸 정맥 주사로 맞는데 그게 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소요가 되는 거를 단 몇 분 만에 몇 분으로 줄여주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알테오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SC로 전환한다라고 해서 키트루다라고 하는 항암 치료제를 SC로 전환해주는 거를 이제 키트루다 SC 이렇게 좀 말을 하는 건데 이 알테오젠이 가지고 있는 키트루다 SC에 대한 그 점유율 그리고 이제 이것이 전환율이 이제 앞으로도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이게 저번에 독일에서 특허로 소송을 걸었던 그 내용이 ALTV4를 기반으로 한 기술이 아니라 전혀 다른 기술입니다. 근데 왜 할로자임이 그거를 발목을 잡았냐라고 했을 때는 이게 할로자임이 지금 경쟁사지만 사실 시총이 7조 정도 되고 알테오젠이 한 지금 3, 40조 정도 되잖아요. 사실 잽이 안 됩니다. 잽이 안 되지만 지금 특허 만료 기간이 얼마 남지가 않았어요. 할로자임은. 근데 알테오젠은 특허 만료 기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니까 할로자임 특허 만료 기간이 끝나면 알테오젠이 할로자임이 데리고 있는 경쟁사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여러 종류로 지금 다각도로 알테오젠을 해방을 놓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JP 모건 헬스케어가 있잖아요. 근데 JP 모건 헬스케어에 알테오젠이 IR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자신감이 있는 거죠. 모건 헬스케어에 등장해서 어떤 얘기를 하겠습니까? 우리 주식 사실 안 좋아. 이 얘기를 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JP 모건 헬스케어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지금부터 좀 그 어떤 호재가 나오기 전에 지금부터 주목을 해보시는 게 정말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글로벌 빅파마랑 라이센스, 독점 라이센스 계약을 맺은 게 5개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추후에 이뤄질 어떤 그 임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알테오젠이 가지고 있는 그 원료에 대해서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비용을 줄이는 부분도 이제 영업이익으로 또 반영이 될 거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재료를 다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알테오젠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좋은 그런 구간에 위치해 있다. 예. 네. 좋습니다. 마지막에 웃음은 뭐죠? 예. 저희는 고품격 경제 방송을 지향하기 때문에 심의 규정에 맞는 표현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고 알테오젠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뭐 주주분들은 아마 꽤 오랫동안 보유를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이야기를 해주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의 IR 같은 경우는 현재 시간 15일이니까 15일 오전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아마 목요일 밤부터 금요일 장 열리기 전 그 사이쯤에 나올 것 같은데 해당해서 좀 근처가 다가왔을 때 또 주목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건 뭐 어디서 나온 객관적인 통계는 아닙니다만 개인적으로 제 주변에서 막 주식 얘기를 하다 보면 떨어져도 걱정 없는 종목 중에 항상 꼽히는 게 알테오젠 아니면 하이닉스. 이 주주분들은 꽤 큰 조정이 나오더라도 걱정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테오젠 그러면 지금도 매수 의견이신지 궁금하고 뭐 계속해서 목표 주가 혹시 뭐 잡는다면 어느 정도까지 잡고 계신지도 궁금하네요. 목표 주가는 한 50만 원 그 라운드 피겨 가격에 잡으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약간 한 번 더 조정이 나왔다가 가는 게 사실 좀 이상적이긴 하지만 지금 뭐 이평선을 지금 단기, 중기,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는 캔들들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 차트로만 봤을 때는요, 앞에서 나왔던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 알테오젠은 그런 어떤 일반적인 종목의 그 차트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순전히 내용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분할 매수로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몰빵을 지금 비중을 100%로 들어가신 게 아니라 고품격 경제방송. 그렇죠. 비중을 100%로 들어가신 게 아니라 분할 매수로 리스크 관리를 하시면서 조금씩 모아가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목표 주가 50만 원은 좀 섭섭한데요? 55만 원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계속해서 좀 길게 가져가 볼 만한 종목이다. 매수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주사위까지 왔습니다. 김태성 본부장의 마지막 주사위를 굴려보죠. 굴려 주사위. 2번 굴렸는데 아직 4칸밖에 못 갔군요. 자, 마지막은 숫자 4가 나왔습니다. 4칸 더 전진해 봅니다. 야, 이수페타시스가 나왔습니다. 작년에 굉장히 뭐 핫했던 어떻게 보면 재작년 이제 말부터 시작됐던 이슈가 있었고 그 이슈가 해결되면서 여러 가지 모멘텀 붙으면서 정말 뜨거웠던 종목인데 지금 좀 약간의 조정 구간에 있잖아요. 네. 어떻습니까? 주목하십니까? 그러니까 더 많이 올라가기 위해서 쉬어가는 과정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구글의 TPU 독점점 지위를 가장 높게 가지고 있는 국내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구글의 TPU 공급이라든지 해외 바이어들의 이제 어떤 수요를 맞춰주기 위해서 공장 증설을 추가적으로 했죠. 특히나 4공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가동률이 50% 가깝게 올라온 상황이 있고 지금 지어지고 있는 5공장 또한 26년 말, 그러니까 올해 말이면 완공이 된다라고 하죠. 그렇게 되었을 땐 작년 4분기 그리고 올해 1분기보다 더 많은 매출이 내년 이맘때쯤 되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AI 가속기 쪽에 글로벌 MRB, 그러니까 초고다층 기반의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기업은 지금 이수페타시스가 거의 유일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레거시 쪽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디램 가격 올라가는 게 쇼티지 때문이지 않습니까? 이 MLB 쪽에서도 지금 쇼티지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이수페타시스의 향후의 실적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기관은 왜 이렇게 파는 거예요? 일단은 실적에 대한 부담감을 좀 안고 있어요. 왜냐하면 작년 3분기 그리고 9월달, 10월달, 11월달 이미 선반영을 좀 많이 시켜서 TPU가 한참일 때 이수페타시스가 좀 급격하게 올라온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일정 부분의 차익 매도 물량이 저는 나오는 것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NPU와 GPU의 싸움, 여기에 뭐 TPU까지 계속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 이수페타시스가 만드는 이 MLB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떨어질 걱정은 하실 필요는 없겠다. 결국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지금 필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요구한 대로 로딩 없이 AI 플랫폼이 뭔가 피드백을 주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한 성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수페타시스가 가지고 있는 기술의 시장은 굉장히 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저는 이수페타시스 지금의 위치는 그러니까 매수를 했다 그래서 V자 반등 노리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분할 매수를 통해서 현재 가격은 메리트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건 직납하는 밸류 체인이 결국엔 마지막까지 유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정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조정 구간에 있는 이수페타시스지만 일단 매수 의견을 드렸고요. 지금 구간에서 즉각 매수라는 거는 아닙니다. 설명 잘 들으시고 투자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열심히 주사위를 굴려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세 분 너무나 감사하고요. 저희 수급 로드맵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급회의가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